그럼 이번에는 또 제가 말고 아나운서님 한번 키워드 골라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저한테는 기회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끼리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스페셜 에이전트 H님 오신 김에 스페셜 에이전트도 참 눈에 띕니다.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페셜 에이전트, 그렇죠. 에이전트 H님도 옆에 계시지만 뭔가 정말 작전입니다. 특수 작전. 근데 이 작전이 그냥 작전이 아니라 연합군과 함께했던 한국 광복군의 연합 작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광복군이야말로 연합 작전 그리고 특수 작전의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H님, 그 혹시 광복군과 연합군의 그 연합 특수 작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당연히 들어봤죠. 진짜요? 독수리 작전. 맞습니다. 독수리 네. 작전. 네.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박수도 주시면 혹시 데리고 오신 분 아니죠? 아니요. 섭외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 작전도 유명한데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면 전구 공작대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인도 쪽에서 활동을 하셨죠? 맞습니다. 네. 오. 인면 공작 전구대. 그러니까 인면이 뭐냐면 인도가 인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면이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당시는 이제 버마라고 불렀는데요. 이 인도와 미얀마 전역에서 활동한 광복군의 특수대오. 특수대오는 말 그대로 특별한 군대, 특수한 군대, 특수작전을 하는 군대입니다.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1943년에 파견돼서 무려 2년 동안 이런 임무를 하게 되는데 했던 일이 뭐냐면 영국군과 함께 싸우면서 그러니까 일본군에 대응해서 함께 싸우면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과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다 이게 아니고 여기 지금 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여러분들께서 영국에 있는 국립문서고에 직접 가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해서 자료집으로 발간해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자료들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약으로 사실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임이 드러나게 된 거고 너무나 이분들 덕분에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선명해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는 뿌듯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인면 전구 공작대라고 하셨는데 인도, 버마 전선으로 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여러 이제 넓은 지역을 확보를 했고 서쪽으로 가야겠다. 서쪽에는 인도가 있고 잘하면 독일군도 올 수 있으니 여기서 뭐 합류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네. 하면서 버마,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당시에 지키고 있었던 영국군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 도시인 뭐 만델레이나 라시오 이런 곳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고 영국군 같은 경우는 버마의 중부, 북부를 다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이렇게 핀치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면서 영국군에게는 어떤 걸 만드냐면 SOE라고 스페셜 오퍼레이션 이그제큐티브 뭐 이런 건데요. 아무튼 스페셜 에이전트 특수 공작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했던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는 군사적으로 조금 안 돼요 일본군에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수 작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국군이 하는 거죠. 내용들이 참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선전전을 주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만든 게 뭐냐면 인도에 있는 야전 방송 부대를 만들게 돼요. 방송 부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일본군이겠죠. 그러면 일본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본어를 하는데 동시에 영어도 해야 돼요. 그 인재가 누구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구나. 인재네, 인재. 네, 최전방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일본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반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완전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을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오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족혁명당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군 2명이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와서 일본어 선전 방송을 이제 계속 하게 됐고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더 추가적으로 파병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광복군이 만들어진 시기였었고 광복군에 요청을 하면서 광복군이 9명의 인원을 스페셜 에이전트를 인도로 보내는 거죠. 그 9명이면 인원수가 너무 작은데 왜 9명밖에 안 갔을까요? 아니 UDT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UDT 몇 명입니까?
저희는 한 팀이 7명. 7명으로도 승리를 만들어내죠. 아하, 그렇죠. 그렇군요. 네, 특수 작전입니다. 일곱 명이에요? 9명이 한 팀이 한 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뭐냐면 전선에서 일본군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항복 선전 이런 것들을 했고요. 동시에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특수부대였던 겁니다. 특수작전을 했던 거예요. 교수님 아까 자료집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그 자료집 내용도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문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저 빨간색 밑에 문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예, 영어로 문이라고 있는데 저 문은 누구냐면 이 대원 중 한 명이었던 문흥국 지사였습니다. 근데 문흥국 지사가 뭔가 잘해서 세우스 디비전 뭔가 사단장이 17사단장이 문 지사를 칭찬했더라. 뭘 했을까? 약간 이런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군 17사단에 이분이 배속되어 있었거든요. 영국군 17사단은 주로 인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런 사단들인데 일본군에게 포위됐어요. 근데 문흥국 지사가 정보를 잘 획득하고 수집해서 그 포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 17사단이 노새 한 마리도 잃지 않고 퇴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문지사 덕분이다라는 내용의 글인 겁니다. 엄청난 큰 역할을 한 거네요, 정말. 정말 네. 한 사람의 힘으로 부대 하나를 살려낸 거잖아요. 정말로. 엄청난 거죠. 네. 아, 역시 실제 자료를 보니까 이 임팩트가 완전 다르네요.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44년부터는 일본이 그 유명한 인팔 작전을 여기서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군 시체에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인면정구 공작대가 뿌렸던 선전문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야 일본 너희들은 정말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은 이미 연합군이 이기고 있어. 뭐 이런 걸 하니까 안 그래도 고립되어 있던 일본군들이 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됐고 더 위태위태해지게 되는 그걸 정말 우리 한국 광복군이 해냈던 거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 들으니까 자료로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데 아까 H님이 말씀하셨는데 독수리 작전이란 것도 아직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독수리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45년에 거의 연합군의 승세가 굳혀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을 항복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원자폭탄까지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조선부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부터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지역의 중요한 거점들을 만들어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미 OSS라고 전략,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특수 작전을 하는 이제 뭐 그런 부대인데요. 아무튼 이들에게 한국을 뭔가 이렇게 기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고 OSS 같은 경우는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래, 광복군을 보내자라고 해서 광복군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독수리 작전인 거죠. 아, 그럼 OSS는 어떤 걸까요? 전략 사무국이에요, 이거는. 전략 네, 사무국이라 근데 이제 하면 미국이 2차 대전 때 여러 가지 지역에 이제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 네. 지역에 정보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일본군이나 독일군과 싸우는 어떤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그들을 패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첩보국에 대한 것도 같이 하는 거죠. 아하. 에이전트입니다. 스페셜 에이전트. 아, 스페셜 완전 그렇군요. 네. 아하. 이 스페셜 에이전트랑 한국 광복군이랑 함께 훈련을 했던 거죠. 그러면 보통 미군의 작전 규모를 봤을 때 많은 인원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인원들을 우리 한국에 상륙시키기 전에 어느 곳에 일본군이 얼마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는 확실하게 확보해 두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나름 거점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특수부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첩보 공작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첩보 통신 훈련 이런 걸 시켜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한반도를 5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자체를 놓고 봐도 주로 첩보 훈련반, 그 다음에 통신 잘하는 사람들, 무전 교신반으로 나눠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정보와 첩보. 정보 첩보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다 확보해 놨습니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때 그 훈련 일과표도 있거든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도 지금. 봤어요. 아, 그래요? 어디에 봤습니다. 있어요? 여기 기념관에 있습니다. 오. 저 인터뷰에 저 한번 얘기했었지만 저 보자마자 덮었거든요, 사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게 실제 네, 실제 일정표라고 했던 하는데요. 건데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낮엔 첩보, 뭐 통신, 심리,
독도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밤에는 야전 훈련하고 사격수라고 도강, 폭파, 독도 이 모든 것을 하루에 다 한 겁니다. 뭐 여기 그치지 않고 교육, 공부, 휴식 이런 것도 모두 다 포함돼 있던. 저도 훈련을 해봐서 알지만 차라리 몸으로만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몸으로도 해야 되고 동시에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걸 매일매일 매일 해야 돼요. 지금 3개월. 와, 안 돼요, 쉽지 안 돼요. 않아요, 이거 와. 진짜. 예. 상상도 못하겠어요. 제가 훈련하는 내용을 또 영상으로 만든 걸 봤거든요. 봤는데 절벽 아래 내려갔다가 이제 확인하고 정보를 또 수집하고 오는 훈련이었는데 의지하는 거는 딱 오로지 밧줄 하나, 외줄 있잖아요, 외줄. 저 때부터 외줄 많이 탔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외줄을 탈 때 안전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안전장치가 아예 없으니까 잘못하면 그냥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야, 훈련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 영상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쪽에 있는지. 지금 기념관 3층 제2 전시실로 가시면 저희가 다룬 광복군에 대한 연합 작전에 대한 내용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3층 전시실에서 꼭 보고 눈으로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항상 이 일과표를 보니까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하하. 식사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하. 30분밖에 안 돼요. 하하.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잘 먹여주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0분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모든 거를 또 습득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10분, 20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식사 식량이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네. 정말 그 잠을 줄이고 그러면 또 부족한 거예요. 훈련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까지 줄이면서 훈련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다 일과 끝나고 나서 자발적으로 더 훈련을 또 했다고 해요. 또 주관련 했다고요. 예, 근데 진짜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광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온전한 군대도 아니고 온전한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찾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그렇죠. 그리고 예치님도 이제 이런 훈련을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특수전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무전기 조작부터 시작해서 이걸 뭐 수리하고 암호 작성, 해독하고 암살 방법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이런 통신까지 해야 되고 다 쉽지 않은데 3개월 만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는 이런 훈련을 거의 2년 가까이 합니다. 이런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진짜 2년, 힘들거든요. 2년 정도 하죠. 네. 초인적인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냥 보통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생각했던 게 또 교관도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당시에 이제 사전트 대위가 교관 역할을 주로 많이 하면서 역할을 했는데 미국인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생기죠. 네, 우리 스스로도 우린 도움 안 받고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대요. 네. 원래 다른 부대 같이 교육받으러 가보면 그 교관한테 약간 이기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훈련 받아봐서 하는데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관은 초인입니다. 맞아. 근데 진짜 저 때는 웬만한 뭐 정신력이랑 체력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때 뭐 식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원활한 상황은 아니었을 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짜 의지 하나만으로 이 모든 훈련들을 소화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지에 더해서 하나는 이제 동기입니다. 동기에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김준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낙오도 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때마다 놔두지 않고 함께 데리고 가요 훈련할 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가야 된다. 너 빠지면 의미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이루어내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옆에서 힘들어할 때 같이 데리고 가면 못하는 것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런 동기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해서 잘 될 수 있었다.